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 청평리. 그곳에 28세의 박나영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 이준호와 함께 그의 고향인 이 마을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이 지루할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은 점점 무미건조해졌다. 집과 일터, 그리고 가끔씩 이웃들과 나누는 소박한 잔치가 전부였다. 준호는 인근의 물류창고에서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를 했다. 밤마다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다. 싸움도 드물었지만 그만큼 다정함도 사라졌다. 익숙한 말투와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어느 날 나영은 거실 구석에서 먼지와 함께 작은 구멍들을 발견했다. 처음엔 오래된 가구가 낡아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준호는 저건 좀벌레야, 창고에서도 봤어라며 걱정했다. 그들은 식초, 테레비뉴, 인터넷에서 찾은 온갖 민간요법까지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고 그 비용은 준호의 한 달 월급 절반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을 최소 6일간 비워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호텔은 비싸고 친구들은 모두 아이들이 있어 도와주기 어려웠다. 준호는 자신의 외삼촌 박기현에게 가자고 제안했다. 기현 씨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가 살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나영은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 있지만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다. 기현 씨의 집은 청평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다. 낡은 목재 창문과 삐걱거리는 현관문이 이채로웠다. 그는 키가 크고 흰머리에 곧은 자세를 유지했으며 나영을 보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그 순간 나영은 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영 씨, 드디어 뵙네요. 편하게 지내세요. 기현 씨는 2층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2개의 창문, 조각된 머리판이 있는 침대, 그리고 청동 테두리의 거울이 있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커튼은 오랫동안 여자가 들어오지 않은 집임을 말해주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다. 기현 씨가 직접 감자와 버섯을 넣은 찜과 김치국을 준비했다. 그는 나영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준호는 밤 근무를 위해 일찍 떠났고 나영은 낯선 남자와 단둘이 남았다. 밤이 깊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영은 움찔했다. 나영 씨, 차 한잔 하실래요? 기현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정했다. 그녀는 대답할 새도 없이 부엌에서 목욕 가운을 걸치고 맨발로 그를 따라갔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그녀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나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여기 불편하지 않나요? 기현 씨가 눈을 마주치며 물었다. 조금요. 낯설고 어색해요. 나영은 솔직히 답했다. 아니, 어쩌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일지도 몰라. 그 마른 공기 중에 묵직하게 맴돌았다. 그날 밤, 나영은 잠들지 못했다. 기현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가벼운 손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준호가 아닌 그가 마음을 채우는 걸까? 아침이 무겁고 끈적하게 찾아왔다. 창밖으로는 흐린 하늘이 펼쳐졌고 나영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부엌에서 기현 씨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깼네. 나영 씨, 작은 미소를 띠며 그는 말했다. 나영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다. 하지만 집안 어딘가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기현 씨의 방에서 발견한 흑백 사진들 속 여자는 그의 아내 주진이었다. 그 사진 속 여인의 자신감과 매혹적인 모습이 나영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유문득 아래층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영은 급히 문을 닫았다. 기현 씨는 그런 나영을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가 내 모든 걸 잡고 있었지? 심지어 죽음 후에도 그 나영은 그 말이 내포한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알았다. 이 집에서, 이 남자 곁에서 그녀의 운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그날 저녁, 준호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지만 나영은 이미 마음 한편이 멀어진 걸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영은 평소보다 한참 늦게 일어났다. 창밖으로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마을 전체가 부드러운 회색빛에 감싸여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기현 씨가 만들어 둔 아침 식사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짙은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가는 길이와 얇은 어깨끈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발에는 부드러운 흰색 슬리퍼가 감싸 안았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이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아하면서도 은은한 관능미를 풍겼다. 기현 씨는 부엌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흰 머리칼과 깊은 주름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고 젊었다. 나영이 방으로 들어서자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순간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영 씨, 오늘은 좀 더 편안해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당신 덕분이에요. 나영은 수줍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무거운 긴장이 감돌았다. 나영은 기현 씨가 지난밤 자신에게 건넨 의미심장한 말들을 곱씹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야.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아침 식사 후 나영은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가구들을 닦으며 그녀는 어느 방에 잠긴 문 하나가 있다는 것을 다시 떠올렸다. 준호조차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던 바로 그 방이었다.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연스레 그 문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방 앞에 서자 나영은 문고리를 조심스레 돌렸다. 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은 어두웠다.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자 그녀는 낡은 책상과 책장, 그리고 커다란 가죽 의자를 발견했다. 방 안에는 담배 연기 냄새와 함께 묘한 따뜻함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흑백 앨범이 놓여 있었고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한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유진 1985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 돌아보자 기현 씨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방은 내 옛날 아내의 기억이 담긴 곳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 그의 눈빛은 차갑고 진지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집은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나영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교차했다. 이 작은 마을, 이 낡은 집에서 벌어질 미스터리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가 늦게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준호의 무뚝뚝한 표정과 무심한 말투는 나영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 그녀는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검은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잠옷은 그녀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고 긴 머리는 반쯤 풀려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내가 변해야 할 때인 걸까? 그 순간 부엌 쪽에서 기현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영 씨, 혹시 나와 잠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기현 씨는 창문 옆에 서서 달빛에 비친 나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깊고 복잡했다. 나영 씨, 당신은 이 집에서 단순한 손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죠. 왜? 나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네, 저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기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집에는 과거가 산다. 그리고 그 과거는 때로 현재를 삼켜버립니다. 그들의 눈빛이 맞닿던 순간 집안의 오래된 시계가 크게 울리며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었다. 나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 아래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영은 놀란 눈으로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 소리는 분명 외부에서 온 누군가의 움직임이었다. 누구지? 그 순간 집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어두워졌다.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한순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불빛이 켜졌을 때 기현 씨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알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나영 씨, 그 말과 함께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튿날 아침, 박나영은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에 눈을 떴다. 어젯밤 기현 씨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입은 옅은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는 어깨선을 살짝 드러내며 하늘거리는 소재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빛을 반사했다. 하늘색 스커트는 무릎 바로 위에서 살짝 접히며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케 했다. 발에는 짙은 갈색 가죽 플랫 슈즈를 신었는데 작은 리본 장식이 귀여움을 더했다. 목에는 작은 금빛 펜던트가 달린 체인이 가냘프게 흔들렸다. 기현 씨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창밖의 잔잔한 새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흰 머리는 은은한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빛났고 짙은 남색 셔츠와 검은 바지 차림이 세련된 인상을 주었다. 그는 나영을 향해 미소 지으며 잘 잤나요? 라고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나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기현 씨는 잠시 멈추더니 이 집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이 꼭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때론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나영은 그 말을 곱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호기심과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오늘은 그 문을 다시 열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영은 가볍게 따은 머리를 풀어내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녀가 입은 흰색면 소재 원피스는 몸에 딱 맞으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살려주었고 허리에는 짙은 청록색 리본이 매듭 지어져 있었다. 발끝에는 새하얀 슬리본을 신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잠겼던 방 앞에 섰다. 문고리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내부는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빛이 들어왔다. 낡은 책상 위에 펼쳐진 흑백 앨범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은색 열쇠가 그 위에 올려져 있었다. 나영이 열쇠를 들자 갑자기 뒤에서 기현 씨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건 유진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숨기셨나요? 나영이 물었다. 기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녀와 나의 과거가 너무 깊고 때로는 아프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열쇠를 손에 꼭 쥐며 이 집과 기현 씨 그리고 유진 사이에 감춰진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나영은 짙은 빨간색 벨벳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와 등 라인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밤이 깊어지자 나영은 부엌에서 기현 씨를 만났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복잡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과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나영 씨,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나요? 기현 씨가 조용히 물었다. 네, 이제는 알아요. 그녀가 답했다. 그 순간 집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정전이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만이 느껴졌다. 그리고 멀리서 문 앞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답은 없었다. 대신 불빛이 다시 들어오자 기현 씨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 집의 비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나영은 알았다.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맑은 공기와 새벽 햇살이 가평 청평리의 작은 집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박나영은 은은한 라벤더 향이 배인 민트색 실크 잠옷을 입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야은 천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감싸며 목선과 어깨 라인을 살짝 드러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등 뒤에서 부드럽게 움직였다. 발끝에는 발가락이 살짝 보이는 크림색 슬리퍼가 가볍게 닿았다. 잠에서 깨어난 나영은 어젯밤 기현 씨와 나눈 대화와 그가 던진 의미심장한 말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집에 숨겨진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어?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기현 씨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흰색 셔츠에 회색 조끼를 걸친 그의 모습은 차분하면서도 세련돼 보였다. 그는 나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영 씨,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나영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영은 다시 그 오래된 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입은 옅은 분홍빛 블라우스와 연한 회색 스커트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의 목에는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팔찌가 살짝 흔들렸다. 그 방 문 앞에서 나영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문고리를 돌려 천천히 문을 열자 한때 기현 씨 안에 유진 씨가 머물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 앨범 속 흑백 사진들, 낡은 서랍 속에 묻혀있던 편지들, 그리고 담배 연기 냄새가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있었다. 갑자기 문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나영이 놀라 돌아보니 기현 씨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묘하게 슬퍼 보였다. 이 방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나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예, 맞아요. 당신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이야기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 순간 집안의 오래된 시계가 힘차게 울렸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답은 없었다. 대신 불빛이 깜빡이며 집안은 잠시 어둠에 잠겼다. 다시 불이 켜지자 기현 씨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영 씨. 그리고 그 순간 집 밖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비밀이 깨어난 듯한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인 소리였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청평리의 작은 집 안을 감쌌다. 박나영은 하늘색 실크 블라우스와 아이보리색 플리츠 스커트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긴 흑단 같은 머리는 느슨한 웨이브를 이루며 어깨 위로 흐르고 있었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발끝엔 연한 베이지색 스웨이드 로퍼가 살며시 닿았다.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결연하면서도 약간은 불안해 보였다. 부엌에 들어서자 박기현 씨가 검은색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오트밀을 끓이고 있었다. 그의 흰 머리칼은 여전히 은빛을 반짝였고 깊은 이목구비는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기현 씨는 나영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나영 씨, 오늘은 뭔가 달라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해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오후, 나영은 집안의 오래된 서재로 향했다. 짙은 나무 책장과 낡은 가죽 의자가 놓인 그곳은 먼지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입은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하이웨이스트 팬츠는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했다. 목에는 야은 금목걸이가, 손목에는 작은 은팔찌가 반짝였다. 책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유진 씨가 우아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옆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고 나영은 조심스레 그것을 펼쳤다. 편지에는 사랑과 절망, 그리고 비밀스러운 약속들이 적혀 있었다. 그때 뒤에서 기현 씨가 다가왔다. 그 편지는 유진 씨가 마지막으로 쓴 것이었어요. 그 속에 이 집과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담겨 있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하는 건가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나영 씨, 당신이 이 집에 온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밤이 깊어지자 나영은 부엌에서 기현 씨와 다시 마주했다. 그녀의 검은 실크 드레스는 몸에 딱 맞아 은은한 곡선을 드러냈고 긴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꿰뚫었고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나영 씨,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야 해요.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게 될 테니까요. 기현 씨가 낮게 말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인물은 오래전 잊혔던 그림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드디어 만났군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무겁게 울렸다. 나영과 기현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그리고 집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